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2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의 상세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서 난이도까지만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는 것도 강평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흙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번 보상기초 Compensated Foundation 나왔고요. 3번 항타 말뚝의 시간 경과 효과 타임 이펙트 나왔습니다. 4번 보강토 옹벽의 내적 안전 검토. 5번 다짐과 안밀의 차이. 6번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7번 배수형 방수 형식의 터널과 비배수형 방수 형식 터널의 적용 조건. 이어서 8번 개착식 구조물의 강성벽체와 흙막이 가시설의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 9번 슈머트만 앤 하트만 치마량 공식. 10번 사일로에 작용하는 토합. 11번 연약지반 계량 공법 중 진동 다진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나왔습니다. 12번 액상화의 정의와 액상화 발생이 가능한 집안 조건. 마지막 13번 크로스홀 시험 나왔습니다. 자, 전체 문제와 난이도를 확인했고요. 이어서는 각 문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32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흙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1번 대제목은 개요, 2번은 투수개수의 측정 방법 및 적용 집안, 3번은 흙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흐름 잡아갔습니다. 1번 내용 보겠습니다. 개요이고요. 투수개수란 단위 온도, 동수 경사에서 집안 속으로 물이 흐르는 속도이고 흙 입자와 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개요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투수개수의 측정 방법과 적용 집안입니다. 이렇게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3번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테일러의 투수개수 공식이 나왔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투수개수 K는 형상개수 C 곱하기 DS의 제곱 곱하기 μ분의 감마 W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2의 3승으로 나옵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식 중에 영향요소가 흙의 입경 그리고 점성계수, 간극비라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고요. 혹시나 공식 못 외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암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영향요소 보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흙입자 영향. 두 번째는 물의 영향입니다. 흙입자 영향으로는 입경의 크기, 그리고 흙의 구조, 간극비 E가 있겠고, 물의 영향으로는 점성계수 μ와 포화도 S가 있습니다. 자, 영향계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렇게 답안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입경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입경의 크기라고 하면 입경의 크기가 클수록 투수 개수는 커짐. 이런 식으로 한글로 풀어 쓰셔야지 이렇게 비례 표시와 투수 개수의 약자인 K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어로 키워드 위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 보시면 포화도와 투수 개수의 관계 그래프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포화도와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좌측에는 이 온도 부분과 관련해서 보정 방법이 나옵니다. 동글아빠가 제시한 답안 중에 투수 개수의 측정 방법과
적용 집안을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을 쓰셔도 되고, 투수개수를 집안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 즉 설계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쓰셔도 충분히 요 물어본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니까 좋은 엑스트라 활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2번 보겠습니다. 보상기초, Compensated Foundation 나왔고요. 부력기초와 동일한 말입니다. 대제목 1번, 보상기초의 정의. 대제목 2번은 보상기초의 구분 및 설계 등으로 썼고요. 이어서 중제목화해서 보상기초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술화했습니다. 1번 정의 보겠습니다. 보상기초는 계획구조물의 기초 하단까지 원 집안을 굴착하므로 구조물의 하중을 경감하거나 또는 하중을 제거시키는 형식으로 얕은 기초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기초를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보상기초를 설계하는 방법이고, 설계에서는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치마량을 산정하는 부분까지 기술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보상기초 형식으로 설계 시공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자, 1번 보상기초의 구분 보겠습니다. 굴착하중 W1이 구조물 하중 W2보다 큰 경우는 완전 보상기초로 구분하고, 반대로 굴착하중 W1보다 구조물의 하중 W2가 큰 경우는 부분 보상기초로 구분을 합니다. 우측의 개요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기초 설계 부분은 지지력과 치마량을 산정하는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순하중, 집안에 추가되는 하중을 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순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하중에다가 파낸 흙의 하중, 즉 굴착하중을 뺀 값을 말하고요. 요 순하중을 기준으로 이제 순지지력을 계산하고 치마량을 계산합니다. 자, 이어서 보상기초의 마지막 부분, 이제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시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타 말뚝의 시간 경과 효과, 타임 이펙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보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동그라빠는 지금 132회 1교시 3번 그리고 문 이렇게 썼는데, 아시겠지만 동그라빠는 답안지를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수험생 분들은 시험장에서 기술하실 때는 문 3번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 타임 이펙트의 정의, 2번 타임 이펙트의 메커니즘 및 토질별 특징 했습니다. 3번은 타임 이펙트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설계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타임 이펙트란 말뚝 시공 후 경시에 따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뚝의 주변 마찰력의 증감 현상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타임 이펙트의 메커니즘하고 토질별 특징인데, 좌측 그림은 이제 파일을 항타했을 때 파일 주변으로 전단 영역과 교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주변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측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로축은 시간으로 두고, 그리고 세로축은
지지력으로 둡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지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셋업이라 그러고, 반대로 지지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리하고 토질별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셋업과 릴렉세이션으로 뒀고, 비교하는 항목으로는 집안 조건, 최적 변화, 델타 U의 변화, 강도 변화로 썼는데, 자,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도 델타 U로 쓰기보다는 과잉, 간극 수압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셋업부터 보겠습니다. 셋업이 발생 가능한 집안 조건은 느슨한 사질토, 그리고 정규 안밀 점토가 되겠고, 다짐 효과, 그리고 간극 수압의 소산으로 인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는 NC라고 쓰시면 안 되고 정규 안밀 점토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셋업 현상이 생겨나는 경우 최적의 변화는 당연히 압축이 되겠고, 과잉 간극 수압 부분은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했다가 소산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셋업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릴렉세이션은 셋업과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라는 보시면은 항타시 지방 교란으로 강도가 저하되는데, 점토의 경우는 틱소트로피 현상, 그리고 안밀 효과로 강도가 회복되더라.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비교표에 써주었습니다. 3번 문제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4번 보겠습니다. 보강통벽의 내적 안정 검토입니다. 1번 대제목은 개요, 2번은 보강통벽의 내적 안정 검토로 잡았습니다. 1번 개요 봅니다. 보강토 옹벽은 외적, 괄호에서 전도 활동 지지력 사면, 외적 및 내적, 괄호에서 장기 인장 감도, 그리고 자체 안정, 즉 안정을 확보해야 함, 이렇게 썼습니다.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 대제목 2번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강제의 내적 안정 검토 중에 첫 번째는 보강제의 장기 인장 강도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보강제의 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의 장기 인장 강도 확보 부분을 보면은 허용 인장력 TA는 보강제의 극한 인장력 TU에다가 각종 감소 개수를 고려한 그런 값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강제 안정입니다. 보강제 안정은 첫 번째, 파단 또는 절단, 잘리는 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인발이 되겠습니다. 파단에 대한 내용은 안전율 FS는 보강띠에 작용하는 작용력 분의 보강제의 항복 강도가 되겠고, 여기 위에 표시된 그림과 관련해서 공식을 보시면은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파단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 인발에 대해서 안정해야 된다라고 답안을 기술화했습니다. 지금 제시해드린 답안대로 기술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2번 부분 보강제 장기 인장 강도와 보강제 안정 부분을 이렇게 내용을 조금 줄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강토 옹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강토 옹벽이 작용하는 원리 부분, 즉 아칭 이펙트라든지 겉보기 점착력이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짐과 안밀의 차이입니다. 대제목 1번은 다짐과 안밀의 정의, 2번은 다짐과 안밀의 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다짐. 다짐은 흙의 함수비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흙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서 강극 내 공기를 배출시켜 입자 간의 결합을 치밀하게 하여서 흙의 단위 중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술을 했고,
2번 안밀 보겠습니다. 안밀은 완전 또는 부분 포화된 집안에 하중을 가하면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집안 내 간극수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 과잉 간극수압이 솟아나여 집안의 강도가 증가되고 최적이 감소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정의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술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표 형태로 키워드 위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짐과 안밀, 그리고 개념과 목적, 그리고 그 외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개념도에서 보시면은 다짐은 이제 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즉시 치마가 발생되고, 안밀 같은 경우는 공기도 일부 제거되지만 간극수를 제거하는 안밀 치마를 가져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목적을 보면 공통 부분, 밀도가 증가되고 강도가 증가되고 반면 투수성은 감소된다. 반면 안밀의 경우는 안밀 치마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기술해 주었습니다. 자, 보통 수험서에는 다짐과 안밀의 차이 이렇게 한 4-5줄 나오고 끝나는데, 이렇게만 답안을 기술하면 한 페이지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원리를 포함한 정의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기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번 봅니다.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 나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의 단면도 및 모멘트도 나왔고, 3번은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의 특징 및 설계 검토 항목 나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팅을 따로 시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경 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기둥을 연속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개요 썼습니다. 자, 2번의 좌측 개요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을 이렇게 기반함부터 코핑까지 이렇게 시공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요 2번 부분, 요 코핑 부분이죠. 코핑 부분을 이렇게 긴결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는 모멘트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이렇게 연약한 층이 있는 경우는 요거 말뚝 외측으로 이렇게 희생 말뚝을 시공하는 그런 표현의 개요도입니다. 각 부분의 명칭만 보면은 첫 번째는 단일 현장 타설 말뚝, 두 번째는 이제 코핑부가 되겠고, 3번은 희생 말뚝, 4번은 휨 모멘트도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에서는 단일형 현장 타설 말뚝의 특징을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썼고, 설계 검토 항목까지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용어 6번 문제는 106회에 동일한 기출문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6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배수형 방수 형식의 터널과 비배수형 방수 형식 터널의 적용 조건입니다. 1번 배수형 및 비배수형 방수 형식의 터널 비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쓴 형태입니다.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이 있습니다. 배수형 터널을 먼저 보면은 방수막을 천정, 측벽부에 설치하고 유입수를 터널의 내부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배수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비배수형 터널을 보시면 터널 전 단면에 방수막에 의해서 차수층을 설치해서 지하수의 유입을 완전 차단하고 일부 들어오는 유입수를 집수해서 배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개요도부터 보시면은 배수형 터널에는 이렇게
유공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서 집수관을 통해서 유공배수관을 통해서 외부로 배수한 형태가 되겠고, 반면에 비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누수 집수관으로 집수된 유입수를 가운데로 모아서 배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물어본 문제, 이제 적용 조건을 보시면은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지질 조건이 양호한 곳, 그리고 주변의 중요 구조물이 없는 곳, 그리고 지하수가 낮은 지역이 됩니다. 반면 비배수형 터널은 지질 조건이 불량한 지역, 그리고 주변에 중요 구조물이 있거나, 그리고 도심지인 경우, 그리고 지하수위가 높거나 침투수가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특징 부분도 학습하셨던 대로 키워드 위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여기까지 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개착식 구조물의 강성벽체와 흙막이 가시설의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강성벽체 및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 비교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옹벽과 같이 횡방향 토합에 의해서 변이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강성벽체라고 하고, 흙막이와 같이 변이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연성벽체라고 합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표의 좌측을 강성벽체, 그리고 우측을 연성벽체로 했고, 개요도와 그리고 주요한 특징 부분, 그리고 토합 작용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개요도를 보면 토합은 강성벽체의 경우는 주동토합이 작용하게 되고, 토합의 합력의 작용점이 표현되어 있고, 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에 연성벽체 같은 경우는 아칭 이펙트로 주동토합과 정지토합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토합의 합력 작용점도 경험토합 기준으로 이렇게 작용됩니다. 토합 작용 시 변이는 버팀대가 없는 부위는 커지고 버팀대가 있는 부위는 거의 없다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토합 비교 부분 보겠습니다. 강성벽체는 랭킨 및 쿨롱 토합을 작용시키고, 흙막이 가시설의 연성벽체는 굴착 단계별 토합을 상이하게 주는 랭킨 리잘 토합을 적용하게 됩니다. 굴착 완료 후 검토되는 토합으로는 경험 토합을 사용해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9번 보겠습니다. 슈머트만 앤 하트만 치마량 공식입니다. 슈머트만과 하트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이 연구해서 슈머트만의 치마량 공식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번 개요이고, 2번 슈머트만 앤 하트만의 치마량 공식입니다. 1번 내용 보시면은 상기 치마량 공식은 사질토 집안의 탄성 치마, 즉시 치마량 산정을 위해서 토층의 변형 영향계수, 탄성계수, 근입 깊이, 보정계수 등을 이용해서 치마량을 산정한다 라고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2번 치마량 공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치마량 공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줍니다. 치마량 SI는 C1 곱하기 C2 곱하기 델타 P에 시그마 0에서 2B까지 곱하기 2S분의 IG 곱하기 델타 G로 형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공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내용, 이렇게 기술된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공식을 활용할 때 적용해야 되는 토층의 변형 영향 계수하고 표층의 변형 영향 계수하고 그리고 기초 구조물의 개요도를 보기 좋게 기술해 줍니다. 치마량 공식 중에 인자 부분 잠깐 보면은 C1은 근입 깊이에 대한 보정 계수가 되겠고, C2는 흙의 크리프 계수가 됩니다.
공식 중에 델타 P는 기초에 작용하는 순하중이 되겠고, ES는 집안의 변형계수, 그리고 Ig는 토충의 변형 영양계수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델타 P를 구할 때 사용하는 Q와 그리고 Q0는 하중과 토피합으로 정의됩니다. 9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사일로에 작용하는 토합이고 바로 이전 회차 131회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1번 개요, 그리고 2번 사일로에 작용하는 토합, 그리고 3번 사일로 토합 적용 시 고려사항 나옵니다. 1번 개요 보면은 잔슨에 의해서 제안된 이론으로서 사일로와 같은 좁은 공간에 작용하는 토합 또는 토합 개수로 적용이 되는데, 안방 근처 그리고 지하벽체 토합을 산종하는데 적용한다로 개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일로 토합은 첫 번째 병 마찰각을 고려하는 경우, 두 번째 병 마찰각을 무시하는 경우에 따라서 토합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이전 회차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확인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학집안 계량공법 중 진동다진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진동다진공법 및 SCP 공법의 특징 비교, 3번 진동다진공법 또는 SCP 공법 적용 시 고려사항 나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진동다진공법은 수평으로 진동하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을 이용하여 사수와 진동을 일으켜서 틈을 만들고 그 틈에 모래나 자갈을 투입하고 다짐하는 모래집안의 계량공법임 써 있습니다. 2번 비교표 보겠습니다. 좌측은 진동다진공법, 우측은 SCP가 나오고 개요도와 적용집안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보통은 SCP나 GCP가 주인공이고 얘가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물어본 VF 먼저 표의 좌측에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개요도를 보시면 이 상부에 모래가 위치하게 되고 진동봉 하부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동하게 되고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틈을 만드는데 그 틈 안에 모래와 자갈을 넣고 진동해서 다지게 되는 그런 개요도가 됩니다. 진동다진공법은 적용 가능한 집안은 사질토이고 특징은 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반면에 SCP 같은 경우는 모래를 투입하는 투입구에다가 넣고 기계를 상하로 진동하면서 모래를 투입하고 일부 끌어올려서 상하로 진동해서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SCP는 사질토뿐만 아니고 점성토에도 적용이 가능한 공법이고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액상화의 정의와 액상화 발생이 가능한 집안 조건입니다. 1번 액상화의 정의, 2번은 액상화의 평가 플로우 차트를 썼고요. 액상화의 평가 플로우 차트를 썼고 대제목 3번은 액상화의 발생 가능한 집안 조건을 썼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액상화는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 집안에서 지진 등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비배수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비배수 조건이 형성되므로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하여 집안의 강도를 상실하는 현상인데 집안의 전단 강도 타우 또는 S는 C 플러스 시그마 V 마이너스 U의 탄젠트 파이인데 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특히 사질토 같은 경우는 점성토가 없고 진동 시 과잉 간극 수압이 커지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0이 돼서 강도가 상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평가 플로우 차트를 기술을 했고 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화 발생이 가능한 집안 조건은 첫 번째는 입도 불량 집안, 2번 포화된 사질 집안, 3번 심도 15에서 20m 이내 집안, 4번은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 4번은 내립지 및 간척지, 6번 퇴적 집안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집안 조건의 액상화 발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쓰셔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는 물어본 정의 부분 그리고 집안 조건 부분을 쓸 수가 있겠고 제가 엑스트라로는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썼는데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액상화의 발생 원리 부분 이런 부분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1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13번 크로스홀 시험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크로스홀 시험의 개요도 및 시험 방법, 그리고 크로스홀과 다운홀 시험의 특징을 비교한 표까지 이렇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집안 내에 2개 이상의 시추공에서 탄성파 속도를 구하여 동적 물성치를 산정하는 시험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좌측의 개요도를 참고해 주시고 우측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 집안을 시추,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대상 집안을 시추, 하나, 2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진공에서 탄성파를 발생시키고 세 번째, 수신공에서 탄성파를 수신합니다. 즉, 발진기에서 수신기로 이렇게 탄성파를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분석기에서는 탄성파 속도하고 거리 등을 분석해서 동적 물성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산정되는 동적 물성치는 전단 탄성계수 등 이렇게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부분은 크로스홀만 써도 되는데 비교할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 형태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13번 문제 특징 비교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32회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